자, 페이지 83페이지요. 아까 배운 내용을 한바탕 정리할 겁니다. 빨리 하고 복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나. 빨리 하고 복습합시다. 자, Q는 델타 U의 W. 됐죠? 열량을 공급해주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요. 일의 양을 판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됐니? 그럼 내부 에너지를 알 수 있는 단어는 뭐라고? 절대 온도. 일의 양을 판별할 수 있는 단어는 뭐라고? 부피 변화. 됐어요?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니? 니네가 해야 되는 1시간 반 동안 한 내용이 이거예요. 됐니? 결론은 끝났습니다. 됐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봐! 요만한 공간 안에 기체를 넣어놨어. 기체가 가진 에너지를 100이라고 합시다. 내부 에너지 얼마라고? 100이요. 되니? 그럼 여기서 열량을 20을 가해줄게요. 되니? 그럼 Q는 얼마야? 20이요. 되니? 여기다가 못을 쳐 박은 거야, 이렇게. 그럼 얘 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열량 20을 가해주면 이 열량을 얘가 처먹지. 그럼 내부 에너지가 얼마가 돼? 나중에 120이 되는 거 맞지? 됐죠? 왜? 일의 양이 0일 거니까. 이해돼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럼 열량, 내가 공급한 열량은 얼마라고? 20이요. 델타 U가 있었고 W가 있었는데 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야? 100이었는데 120 됐지. 얼마? 20. 됐니?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얘네들이 해야 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기체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래. 자, 내부 에너지 얼마? 100. 됐어요? 여기다 열량을 20을 가해줬어. 열량을 20을 가해줬어. Q는 얼마? 20. 됐니? 그런데 이 가해준 열량을 얘가 못 먹게 하는 거야. 딱 100으로 고정. 됐니? 그럼 온도 변해 안 변해?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그럼 여기가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라고 써있으면 내부 에너지 값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 가해준 열량에 의해서 얘가 내부 에너지가 120이 돼야 되는데 100으로 변함이 없어. 그러면 이 가해준 열량으로 뭘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됐니? 20만큼 일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 하나씩 배워가는 게 연력학 과정이라는 겁니다. 맨 83페이지 아래쪽 에 2개가 나와 있고요. 뒤쪽에 2개가 나와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면 지구과학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해드렸어요. 니네 이렇게 이거 있잖아. 후. 입을 조그맣게 하고 바람을 호하고 내뱉으면 입김을 내뱉으면 입김이 차가워 뜨거워? 왜요? 그럼 한 번 더요. 입을 좀 크게 벌리고 하 하면 차가워 뜨거워? 왜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죠. 왜? 한 번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니네 차를 마시는데 얘가 뜨거워.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거기다 이렇게 해서 먹지. 그럼 뜨거울 땐 호하세요 라고 배워본 적 있어요? 아니죠. 그냥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손 시려면 어떻게 해? 알려주지. 배워봤어? 아니요. 그런 걸 배우는 게 과학인 거예요. 아니, 일상생활을 배우는 게 과학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연력학 법칙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요. 구름이 여기 있지. 그치? 왜 구름은 땅에 없고 하늘에만 있니? 됐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 구름은 왜 하늘에만 있어요? 선생님, 땅에 구름이 있을 수 없어요? 땅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안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와 구름은 생성 원리가 조금은 달라요. 왜 구름은 하늘에만 있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맨날 쳐다보면서 구름 이러면서 평생 사는 거죠. 그게 왜 하늘에만 있는지를 아는 게 그게 연력학 법칙이에요. 니네 중딩 때부터 외운 거 있어요? 한랭전선이 오면 들어는 봤니? 한랭전선? 들어봤어요? 한랭전선이 오면 저군형 구름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소나기가 좁은 면적에 오거든요. 왜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연력학 법칙인 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자연계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연력학 법칙이 되게 많지. 그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씩 배워봅시다. 기본 한번 해볼게요. 기본. 압력, 부피. 여기 압력. 자,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 되니? 어떻게 알아? PV는 nRT죠. 그죠? 요거로 다 써먹으세요. 뭐 보일의 법칙 이런 거 안 해요. 압력과 부피 무슨 관계? 얘 커지면 작아져야 되지. 되니? 그래야 일정한 값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럼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압력에 점이 존재하고요. 점이 존재해요. 얘를 이 부피, 이 압력, 얘를 P, 얘를 V, 얘를 3V라고 해봅시다. 요거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됐어요? 자, 여기 A점 찍어볼게요. B점 찍어볼게요. 그래서 자, 온도 누가 높아? A점, B점? 거기서부터 틀렸다는 걸 아는 애가 이제부터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돼요. 됐나요? 자, A점, B점 틀린 곳이 어디야? 반비례가 무슨 뜻?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야 되지. 반비례가 무슨 뜻? 곱한 값은 같아야 되죠. 됐나요? 그럼 곱한 값이 같아야 되죠.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어요 라는 걸 먼저 이해합니다. 됐니? 이해돼서? 그럼 이거 지워볼까? 3이라고 전부 다 문제도 만들 수 있죠. 자, 질문이요. A와 B 중에 온도는 누가 높나? 됐어요? 그럼 얘 3PV, 얘 3PV. 온도 같죠? 이걸 맞추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연력학 법칙에 3총사가 있어. 뭐? 압력, 부피, 온도. 되니? 압력, 부피, 온도 그래프를 주고, 야,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는 누가 높아? 그럼 내부 에너지는 누가 높아? 라고 하면 온도를 찾는 거지. 되니? 그럼 일의 양은 누가 많아? 부피를 찾는 거지. 이걸 하는 게 얘네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연력학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이 공식을 한꺼번에 쓰면 되는데 상식 한번 해봅시다. 상식이 많이 없으니까.
공식 정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보일의 법칙이라는 애가 있어요. 보일의 법칙. 들어봤어요? 보일의 법칙. 원래 이건 하고 싶지 않지만 연력학 법칙에서 안 배웠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해볼게요. 보일의 법칙이 뭐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 그리고 분자수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뜻이에요. 반비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압력을 가해주면 부피가 줄어드는 거 맞죠? 당연히 이걸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프 때문에 그래요. 온도가 일정하고 분자수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P, V는 nRT인데 상수값 지웠어. 온도도 일정하되 분자수도 일정하대. 그럼 이 값이 일정한 거 맞지? 그죠? 그럼 얘가 증가하면 얘는 작아져야 일정한 값을 갖는 거 맞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 안에 보일의 법칙이 들어있어. 됐니? 그럼 결국에 어떻게 쓰는 거야? P와 V를 곱한 값은 일정해야 되죠. 그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요. P와 V를 곱한 값은 언제나 일정해야 됩니다. 그게 뭐든 상관이 없어요. P1, V1 곱한 값이랑 P2, V2 곱한 값은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됐니?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가 부피가 있었어. 여기에 압력이 있었어. P와 V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 맞죠? 그죠? 됐어요? 여기다가 찍어볼까? P1 여기다가 찍어볼게요. V1 아무 점이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P2 V2 됐니? P1과 P1과 V1 P2와 V2를 곱한 값은 어때야 된다고? 됐니?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A점을 찍고 B점을 찍었을 때 P1과 V1을 곱한 값은 같지? P2와 V2를 곱한 값은 같지? 자, 그럼 P2와 V2를 P1과 V1을 곱한 값은 모두 같아요. 질문이요. A와 B 중에 온도는 누가 먹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최종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P와 V를 곱하면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구나. 이게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압력과 부피 반비례 그래프에 이 그래프 위에 모든 점은 온도가 모두 똑같습니다. 이게 PV 그래프예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결론. 압력, 부피. 자, 압력, 부피의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모두 다 온도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프 위에 모든 점은 온도가 다 똑같아야 되지. 자, A와 B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를 주면 온도는 누가 먹는? 자, 온도 누가 높아? A와 B 중. 됐어요? 이제 공식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서 여기 점을 만들고 이렇게 쳐서 여기 점을 만들었을 때 PV를 곱한 값이 크면 온도가 큰 거 맞지? 그럼 아, A가 온도가 높구나. 됐니? 할 수 있겠어요? 자, 단어 하나만 바꿔볼까요?
A와 B 중에 내부 에너지 누가 크니? 끝이에요. 끝이야. 이걸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샤르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샤르 법칙. 샤르 법칙. 자, 얘도 한번 정리해볼까? 대신에 안 배우면 안 하셔도 돼요. 기본기여서 그래. 얘는 압력이 일정할 때 분자수가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는 됐어요? 자, 또 써볼까? PV는 nRT 상수 일정할 때 분자수 일정할 때 누구 일정할 때? 압력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는 무슨 관계? 네, 비례관계. 비례관계. 비 됐어요? 할 수 있겠어? 그럼 얘예요. 또 써볼까? T분의 V는 일정 이 비례 맞죠? 기울기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쓰면 T1분의 V1, T2분의 V2는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다고? X축, Y축을 잘 봐. X축의 부피, Y축의 온도,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됐니? 됐어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T1을 찍고요. 여기 어딘가에 V1 반대로 써요. V1, T1 여기 어딘가에 V2 여기 어딘가에 T2 되니? 그럼 X축, Y축을 바꾸면 T1분의 V1, T2분의 V2 이렇게 쓸 수 있죠.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럼 T1분의 V1 값이랑 T2분의 V2 값은 어때야 돼? 같은 거 맞지? 됐어요? 자 질문이요. 여기다가 A점을 찍었어. 여기다가 B점을 찍었어. 참 압력은 누가 크니? 여기서 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공식을 쓰는 거야. 1일 때 1이야, 2일 때 2면 값은 같은 거 맞죠? 그럼 P, V는 T인데 1일 때 1이야, 2일 때 2야. 그럼 이 P 값은 같아야 되죠. 그럼 또 저거 똑같은 내용. 이 그래프의 모든 점은 다 조건이 뭐여야 돼? 압력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 그래프 위에 모든 점은 압력이 같습니다. 되니? 저 두 공식을 합친 게 상태 방정식이에요. PV는 일정, TV도 일정. 됐어요? 그래서 요 T를 일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 PV는 일정의 T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그렇게 미치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되니? 이 정도 돼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삼총사 연습하라고 했어요. 압력을 주고 부피를 줬어. 그럼 반드시 뭐 물어본다고? 온도. 됐나요? 부피를 줬어. 온도를 줬어. 반드시 뭐 물어본다고? 압력. 되니?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게 우리의 연력학 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려워? 어렵니? 조금? 그럼 다행이에요. 쉬워질 때까지 좀 연습은 하세요. 연습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추가하면 화학이 되죠. 그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분자수 n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걸 세 개 합쳐놓은 거예요. PV는 에너지. 그럼 보일의 법칙이 나와도 PV는 에너지, 샤넬의 법칙이 나와도 PV는 에너지, 뭐 아보가드로가 나와도 PV는 에너지. PV는 에너지는 전부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심화 과정, 수능 과정, 마지막 과정 해볼까요? 열역학의 과정. 열역학의 과정. 요거 심화 과정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다음 시간에 복습 한번 더 할 겁니다. 자, 열역학 과정은 네 종류. 첫 번째 등적 과정.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등압 과정.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등온 과정. 세 번째요. 네 번째 단열 과정. 네 번째예요. 자, 이 네 가지를 구별하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내신과 수능 문제입니다. 연력학 1법칙을 배우는 이유는 너 여기 그래프를 보고 이 네 가지 중에 뭔지 알겠니를 물어보는 게 수능이에요. 내신입니다. 모든 연력학 문제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들어는 봅시다. 등적. 미분 적분할 때 적자예요. 적금할 때 적자입니다. 됐니? 이 적이 무슨 뜻이냐면 부피란 뜻입니다. 부피. 그럼 등적 과정은 무슨 뜻? 부피가 변함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우린 그걸 등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되니? 모든 문제 중에 제일 쉽습니다. 등적 과정. 두 번째, 이건 쉽지 않냐? 등압 과정은 뭐가 일정한 거예요? 당연하겠죠. 얘는 압력이 일정한 경우 등압 과정이라 그래요. 됐어요? 그럼 세 번째요. 등온 과정은 뭐겠니? 세 마리 구하라고 했죠? 세 마리. 이거 갖고 노는 거예요. 당연히 온도가 일정한 경우는 등온 과정이라고 하겠죠. 당연히요. 됐어? 그럼 단열 과정은 뭐야? 단열 과정은 열이 차단됐다는 뜻이에요. 되니? 열 이동이
없어요라는 뜻입니다. 네, 됐어요? 다시 한번. 등적, 뭐? 부피 일정. 등압, 뭐? 압력 일정. 등온, 온도 일정. 단열, 열 이동이 없어요. 됐나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부피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Q, 델타 U, W. 자, 부피랑 묶어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 1이요.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뭐가 1의 양이 0이요. 등적이란 과정을 보면 W는 0이에요. 됐니? 문제를 맞는데 부피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 W는 0이에요. 등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됐지? 그래서 단어 묶기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요. 자, 등온 과정이에요. 뭐가 일정하다고? 온도 일정. 온도랑 같은 단어가 뭐야? 내부 에너지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지. 델타 U 얼마? 0. 됐니?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하대요. Q, 델타 U, W. 뭐가 0이야? 뭐가 0? W는 P의 델타 V예요. P 값은 일정한 값을 그냥 넣는 거죠. 변화량을 넣는 게 아니니까요. 얘는 0 되는 값이 없어. 됐니? 그래서 등압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나머지 Q가 0일 때를 뭐라 그래? 단열.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다시요. 등적, 부피 변화가 없어. 우리는 이걸 보고 뭘 맞추는 거라고? W가 0이고 앞에서부터 계속 공식 정리를 하고 위대양이 뭐야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요거 한 줄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너 등적 과정이라는 애가 부피가 변함이 없어서 일의 양이 0인 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여태까지 해온 기본기란 말이죠. 됐어요? 너 등온 과정이라는 애가 있는데 온도가 변함이 없다? 그러면 델타 U가 0인 거 아니? 이런 뜻이에요. 그거 하려고 연력학 법칙을 이렇게 미친 듯이 배우는 겁니다. 결론은 이게 다죠. 됐죠? 복습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오늘은 되게 간단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1번 등적. 다 쓴 다음에 쓰세요. 볼 거니까. 자, 등적이 무슨 뜻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가 부피, 여기가 압력. 자, 등적이 무슨 뜻이니? 부피가 변함이 없어요. 됐나요? 얘는 부피가 변함이 없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V점을 찍었어. 요렇게 올라와서 요 점과 요 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부피 변화가 없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할 때도 있고 이렇게 변할 때도 있습니다. 되니? 그래서 점이 세로로 찍혀 있으면 A점과 B점의 부피는 어때? 같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등적. 그래서 이걸 보고 등적 맞추는 거야. 그래프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뒤쪽에 넘기면 문제 그래프가 되게 많습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다시 A로. 자, 등적 과정이 어디야? 고를 수 있겠어요? 끝. 그럼 B에서 C로 갈 때 W는 얼마야? 0. 끝. 됐니?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요거 하나 뜻이에요. 점이
1, 1을 세로로 이렇게 찍혀 있으면 아 이거 등적 과정이구나. 됐어요? 자 그럼 해볼까요? 여기에 PA 여기에 PB 됐지? 그럼 삼총사를 고르라 그랬습니다. 부피는 A와 B 중에 누가 크니? 당연히요. 등적이잖아. 등적. 됐어? 그럼 온도는 A와 B 중에 압력을 먼저 써줄까? 압력은 A와 B 중에 누가 높니? A가 당연히 높죠. 그죠? 그러면 온도는 A와 B 중에 누가 높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 둘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고 여태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지. 이게 졸라 어렵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됐어? 해볼까요? 자, 부피가 같죠? 그러면 W는 0이요. 되니? W는 0이요.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그럼 내부 에너지는 누가 크니? 왜요? 얘랑 얘랑 같은 말이니까요. 되니?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럼 B에서 A로 가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 A에서 B로 화살표 갇혀 있으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 되니? 그럼 B에서 A로 올라가면 델타 U는 플러스. 내려오면 델타 U는 마이너스. 그걸 하는 게 등적 과정이에요. 됐나요? 한 번 더 해볼까? 이게 얼마나 쉬운 건지 잘 보세요. 두 번째요. 등원 과정이니까요.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V, 부피, 여기에 압력. 자, 등원 과정이면 온도가 어때야 돼? 일정한 거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그리는 거 맞죠? 보일의 법칙.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A점을 찍었어. 여기다가 B점을 찍었어. 이 그래프가 곱한 값이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곱한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곱한 값이 같아야 온도가 같은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에 PA를 찍었어, PB를 찍었어, 여기 VA를 찍었어, 여기 VB를 찍었어. 그럼 PA와 VA를 곱한 값은 같죠? PB와 VB를 곱한 값은 같아야 되지. 되니? 자 그럼 써보세요. 이 세 가지만 구하면 되거든요. 부피는 누가 크니? A와 B 중에 당연히 크죠. 이걸 몰라? 이걸 몰라?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자, 두 번째요. 압력은 누가 크니? A와 B 중에? 야, 여기 있는, 야, 이걸 몰라? 이게 어려워? 이렇게 부등호 치는 게 미치도록 어려워? 아니지. 됐어요? 이래놓고 물리 졸라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막 40점 받고 이러는 거야. 아니잖아요. 됐어? 그럼 다시요. 온도는 누가 넣니? 자, 압력 부피가 나왔어. 온도를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럼 온도를 어떻게 구해? 몰라! 이런 애들이 졸라 많겠지. 그런데요. 얘네 둘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지.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겠니? 자, A와 B 중에는 누가 높아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투원 변하니까 호일의 법칙이라며. 됐니? 자, 그러면 부피가 변했죠? W는 0이 아니에요. 온도가 변했지. 내부 에너지는 같아요. 0이 아니야. 내부 에너지는 누가 커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결론 델타 U가 0인 거지.
이해되니?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A에서 B로 화살표가 쭉 그려져 있으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 맞지? 그럼 부피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부피가 증가했대. 기체가 일을 한 거니, 기체가 일을 받은 거니?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다시 B에서 A로 다시 기어 올라가면 부피가 줄어든 거 맞지? 부피가 줄어들면 기체는 일을 받은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A에서 B로 가면 부피가 커졌지. 그럼 일의 양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게 시험 문제고 수능이에요. 이게 어려워? 그럴 수 있어. 여기다가 내부 에너지는 0이야 라고만 안 써면 돼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인 거예요. 이걸 등온 과정이라고 합니다. 등압도 해볼까요? 세 번째. 등압이 제일 어렵습니다. 등압. 등압은 이렇게 그려서 이쪽을 부피, 이쪽을 압력, X축과 Y축은 압력과 부피여야 됩니다. 등압은 무슨 뜻이야? 압력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P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가 점을 찍고요. 여기다가 점을 찍었어. 그럼 내렸을 때 여기가 VA가 되고요. 여기가 VB가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럼 A와 B가 이렇게 나란하게 찍혀 있으면 이거 등압이구나. 됐나요? 그럼 압력이 똑같겠네? 라는 걸 찾을 수 있나? 그럼 써볼까요? 부피는 누가 크다고? A와 B 중에 그럼 압력은 누가 크다고? A와 B 중에 됐어요? 그럼 세 번째 온도는 누가 먹니? 이게 됐어? 뭐라고?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온도가 나온다. 안 쉽다고 이게? 그럼 부등호 이렇게 쳐야 되는 게 안 쉽다고? 그럼 결론이에요. 내부 에너지는 어느 점이 더 큰 거야? A와 B 중에 이쪽으로 부등호 치는 게 안 쉽다고? 되니? 얘는 0 값을 가지는 애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등압 법칙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놓거든요. 0인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0이니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만 물어보는 게. 근데 얘는 0이 없죠. 그러니 부피 변화도 물어봐요. A에서 B로 가면 부피가 커진 거 맞지? 그럼 부피가 커지면 2를 한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얘가 반대로 화살표가 쳐 있으면 B에서 A로 화살표 쳐 있으면 일의 양은 마이너스 받은 일의 양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A에서 B로 가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지. 델타 U는 플러스, 온도는 증가. B에서 A로 화살표가 쳐 있으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 델타 U는 마이너스. 이걸 구하는 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고요.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요. 4번. 내가 단열 과정. 얘는 그래프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압력, 여기 부피. 됐죠? 단열 과정 잘 보세요. (3p) V 됐지? (2p) (2v) 되니? 자, 여기다 점 찍어볼까요? A. 여기다 점 찍어볼까? B요.
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되니? 공부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4번 그래프가 없는 거예요? 있죠. 당연히 있죠. 자, A점, B점이 찍혀있지. 압력, 부피, 곱한 값이 같니? 그럼 얘는 반비례 그래프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죠. 됐어요? 써볼까요? 부피는 누가 커? 2V라고 써있잖아요. 2V. 그럼 누가 큰 거야? 됐어요? 두 번째, 압력은 누가 크니? 여기에 찍혔죠. 3P. A가 크죠. 됐나요? 그럼 얘네들을 곱한 값이 온도라 그랬지. 그럼 온도는 A와 B 중에 누가 높아? 뭔 말인지 알겠니? 얘가 만약에 이퀄이 쳐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이야? 등원 과정이란 뜻이에요. 됐어? 그런데 얘네가 이퀄이 아니지. 그러면 그게 단열이에요. 됐어요? 그럼 누가 커? 얘는 V, 얘는 2V, 얘는 3P, 얘는 2. 그럼 얘는 3PV, 얘 3PV죠. 얘는 4PV죠. 그치? 온도는 누가 높은 거야? B가 높죠. 되니? 그래서 비교샷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아, 압력, 부피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지? 그래서 요 두 줄과 요 두 줄이 똑같은 거 맞지? 그런데 곱한 값이 같은 경우가 있고 곱한 값이 다른 경우가 있는 거지. 곱한 값이 같다는 무슨 뜻? 온도가 같아요. 반비례 관계예요. 온도가 같으니까 등원 과정이죠. 얘는 차이가 많이 난 거 맞지? 그러면 온도가 같지 않지. 그럼 이 녀석은 다른 그래프에 있다는 뜻이야. 무슨 뜻? A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B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걸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질문이요. 단열 과정이면 뭐가 0이야? Q가 0이에요. 되니? 그럼 내부 에너지는 누가 커? A와 B 중에 예, 그죠. 됐나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압력 P, 얘는 V.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A점을 찍었어. B점을 찍었어. 그쵸? A점을 여기다가 찍어볼게요. B점을 여기다가 찍어봅시다. 얘 3P, 얘는 V. 됐어요?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 2P, 얘는 2V. 됐니? 자, A에서 B로 갔대요. 기억. A에서 B로 가면 온도는 높아지니 낮아지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온도는 높아지니 낮아지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온도 어떻게 구한다고? 부피와 압력을 곱하면 온도가 나온다 그랬지. 얘요, 부피와 압력을 곱하면 얼마야? 3PV요. 얘요, 부피와 압력을 곱하면 얼마야? 4PV요. 됐나요? 그럼 온도는 누가 높아? B가 높아. 됐어? 그럼 얘는요, 니은 A에서 B로 가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요. 됐어요? 그럼 디귿이요, A에서 B로 가면 델타 U는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리을이요. A에서 B로 가면 부피는 어떻게 되니? 부피는 증가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A에서 B로 가면 미음, A에서 B로 가면 일은 한 거야 받은 거야? 됐니? 한국말 헷갈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요. 비읍이요. A에서 B로 가면 일의 양은 0보다 커 작아?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봐요. 그래프 하나 내고 미친 듯이 많이 낼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온도 증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변화량은 0보다 커. 이게 한 덩어리로 같은 말 맞지? 그죠? 부피 증가, 한 일량, W는 1보다 0보다 커? 이게 한 덩어리 맞죠? 국어로 같은 단어잖아요. 됐니? 그 단일 과정 그거 할 때요. 그러니까 둘이 절대 과정이 다른데 이거 이름이 그거잖아. 열의 이동이 없는 거. 네. 근데 왜 절대 온도가 달라요? Q가 0이죠. 예. 0이에요.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여야 되죠. 예. 그렇죠?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해야 되죠. 네. 그래서 온도는 증가하는데 부피는 감소해요. 아. 예. 됐나요? 예. 이 그래프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그래서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래프의 모양 점이 찍힌 곳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곱한 값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 온도라는 게 약간 정확히 뭐예요? 절대 온도요? 예. 지워볼까? 어디 갔어? 쌍바닥 있어요. 절대 온도요. 기체의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총합이요. 아. 요걸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열추림이랑은 딱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예. 온도와 열은 같은 게 아니에요. 됐나요? 얘를 이퀄 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얘는 Q고요. 얘는 T죠. 같으면 안 되죠. 자, 과정 4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프를 지워볼게요. 니네가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조금인지 잘 보세요. 자, 그래프 지웠어. 1번 등적, 2번 등온, 3번 등압, 4번 단열. 됐죠? 이해돼서? 그러면 요 녀석 이름도 지어보고요. 전부 다 지울 거예요. 됐지? 자, 이제 뭐만 남았어? 부피, 압력, 온도만 남았죠. 그치? 자, A와 B는 누가 크니? A와 B는 누가 크니? A와 B는 누가 크니? 됐나요? 됐어? 여기에 이퀄 치고 쓸 수 있는 게 내부 에너지 맞죠? 그래서 A와 B는 누가 크니? 됐죠? 여기다가 상황을 주는 거예요.
VP 되니? A점을 찍었어, 내렸어, B점까지 왔어. 자, 질문이야. 얘 PA, 얘 PB, 얘 V. 됐어? 자, 무슨 과정? 뭔 말인지 알겠니? 뭐가 0이라고? 뭐가 0이라고? 부피 변화량이 0. 그래서 결국에 뭐가 0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W는 0이요. 일단 됐어요? 자, 그럼 한 번만 더요. 압력은 누가 커? 부피는 누가 커? 부등호 칠 수 있냐고. 됐니? 그럼 온도는 누가 높은 거야? 칠 수 있냐고. 내부 에너지 누가 큰 거야? 됐니? 그럼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으니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 감소한 거 맞죠? 왜? A에서 B 쪽으로 왔으니까 온도 감소했죠. 그럼 델타 U는 0보다 커 작아?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다야. 니네가 해야 되는 게. 그럼 전체 총 화살표가 8개밖에 없다는 얘기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래프를 보고 이게 무슨 과정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P, V 됐어요? 자, P, V 요렇게 써있어. 그럼 써볼까요? A, B 되니? 그럼 여기다 찍어. EP, V, P, EP 무슨 과정? 찍을 수 있겠니? 그냥 눈으로 탁 보고 맞출 수 있겠어요? 아, 압력은 A가 크구나. 부피는 B가 크구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같구나. 같구나. 델타 U는 0이구나. 이거 연습하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애들이 이걸 어떻게 구해? 그냥 대충 구해. 막 찍어. 아니요. 여기 틀에 넣으세요. 이 두 개가 써져서 나오면 나머지 얘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VP. 왜 P점이에요? A점을 찍었어. B점을 찍었어. V, 3V. 됐어요? 됐어? 자, 질문. 부피는 누가 크니? 오. 압력은 누가 크니? 그럼 얘는 무슨 과정? 됐어요? 됐어? 그럼 온도는 누가 높니? 됐어? 몇 배 높아? 몇 배 높아? 됐니? 얘 3이 3이에요?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온도는 몇 배 높아? 3배 높아. 됐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럼 A점의 온도가 20도래. B점의 온도는 몇 도? 그래서 다 틀린다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 다 틀린다고. 내 얘기하면 다 틀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온도를 써오셔야 돼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 누가 큰 거야? 몇 배 커? 네. 됐니? 그럼 화살표만 주면 되죠? 뭐라고? 화살표 줬어. 그러면 A에서 B로 가면 부피는 증가. 일의 양은 0보다 커. 일을 한 거야. 됐니? 그럼 반대로요. 온도는 A에서 B로 가면 높아진 거 맞죠? 델타 U는 0보다 커. 됐어? 그럼 해준 일의 양은 얼마야? 일의 양. 해준 일의 양. W는 P에 곱하기 델타 V라고 했죠.
시험에서만 유일하게 계산형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원 과정에 그래프의 면적을 구할 수 없지 니네들. 이해되니? 등적 과정에 그래프 아래 밑넓이가 없지. 계산 문제 못 냅니다. 얘만 낼 수 있어요. 됐니? 그러면 P의 델타 V 무슨 뜻이야? P의 델타 V 여기가 델타 V. 그럼 결국에 무슨 뜻? 그래프 아래의 모든 면적을 구하면 1의 양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1의 양. 잘 되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요 네 가지를 상황에 따라 갖고 노는 게 모든 연력학 법칙에서의 최고 난이도의 시험 문제거든요. 그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니? 다음 시간에 이걸 상황별로 하나씩 좀 더 심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책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